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인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나요? 마음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화란 내면의 침착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나에게 자비로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외부로부터의 방해나 삶이 던져주는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인생의 가치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가요? 당신의 삶이 너무 부담스러우신지요?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삶이 때때로 버거울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삶에서 작은 행동과 작은 생각의 변화가 모여서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야 할 평생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의도적인 호흡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과 호흡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낮추고 고르게 만들며 편안하게 호흡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감정 또한 차분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은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안한 호흡 습관은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르티솔 분비가 적당하게 되려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 운동과 휴식, 명상, 긍정적인 생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흡연은 체내 코르티솔 농도를 높임으로 피해야 합니다. 소음 또한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는 요인이므로 휴식이나 수면 시에는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하도록 합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타임스탬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장소를 찾으세요. 한 손은 배에, 다른 한 손은 가슴에 댑니다. 배꼽 아래에서부터 깊게 숨을 들이쉬어 배는 펴지지만 가슴은 제자리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숨을 몇 초간 참았다가 내쉽니다. 일정한 리듬을 찾을 때까지 이 순서를 반복합니다. 매일 10분씩 이 연습을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함을 유지해 주세요. 휴식을 취하지 않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타임스탬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주 3에서 5회 그리고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뇌에서 행복한 화학 물질인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여 행복한 기분, 좋은 기분이 상승합니다. 둘째,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도가 감소됩니다. 셋째, 수면 문제와 심지어 만성 불면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과 이형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체내에서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줍니다. 실내 조명만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정기적인 운동과 야외 활동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며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에 집착하거나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받아들이기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영원하지 않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지금 매우 불안정하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느낄 것은 아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와 같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글쓰기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게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글쓰기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주고 자아 인식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줍니다. 글쓰기를 하려면 일기장이나 컴퓨터 등에 자유롭게 자신의 상태와 경험을 적으면 됩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비판적이거나 심판적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과 희망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를 인식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참 잘했어. 나는 멋지다. 나는 오늘 하루도 끝내줬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등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인색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칭찬해주며 마음의 평화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성취를 인식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가 잘했어. 당신 참 멋지다. 너가 해냈구나. 등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우리는 발전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진 좋은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낙관주의와 삶의 의미를 높이고 건강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쓴 다음 자신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배가 되는 법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들아, 딸아, 고맙구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게 행동하거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항상 행복하고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기대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를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대치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어려운 상황에도 적응하고 배울 수 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유해한 사람들을 가려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에서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에서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친한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은 쉽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 어떤 기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확인하세요. 무언가를 그들로부터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관계에서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독성 관계라도 어떤 유혹이 있어야 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주더라도 당신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선물을 사줄 것입니다. 대안적인 충족 방법을 찾으세요. 이러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이 되는 우정이나 연인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담 없이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움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은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대신에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 비판하거나 멀리하는 대신에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주고 행복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바보 같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쓸모없다. 와 같은 말 대신에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이나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하기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선물하기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이는 자기 존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자기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끔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선물하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사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성취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삶의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옷이나 액세서리, 책 등을 사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하기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여 자기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십시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